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부터 천자문 수업을 한번 해볼게 하는데요. 천자문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고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천자문 책 저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명나라의 명을 받고 주흥사가 저술한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명을 받은 주흥사가 고심 끝에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서 백수문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보통 천자문은 하늘천으로 아시는데 시작이 하늘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글씨가 총 천자입니다. 그래서 네 자씩 되어 있어서 네 자가 하나 구로 이루어지고 대구로 구성되어 있어 두 줄씩 총 8자씩 짝구가 되는데 저희 추구에서 보다시피 대구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총 259자니까 259 곱하기 4 하면 천자가 되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천자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8자씩 한 강의로 만들어서 총 125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한자 자원 풀이와 네자로 된 문장이니까 마지막에 낮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천자문도 추구처럼 사자수학처럼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봐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우실 게 천지현황 우주홍황인데 여기는 다 구절들 아시죠? 우리가 하늘천 따지 노래 아시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연 두루왕 지부집주 널보렁 거칠왕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 넘어가면 모르시죠? 그래서 노래 성덕은 하지 않고 설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대면을 하면 이렇게 노래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설명으로만 자원 설명하고 그다음 뭐 문장 설명하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하늘천부터 보시면 일단 해석이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루왕이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라고 해서 하늘 검고 땅은 누르며 라는 한자예요. 겹치는 자 하나도 없죠. 하늘천을 좀 보시면 하늘에다가 큰 데에서 사람이 대자로 딱 서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한자가 되고요. 땅지를 하게 되시면 이제 땅지는 앞에 흑토를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뱀년데 꽈리를 틀고 있는 뱀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땅에 뱀이 있다라고 해서 땅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물 한자를 보시면 하늘에 검은빛, 구름빛, 구름 모양 이렇게 해서 검은 하늘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짝꿍을 보시면 하늘은 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검다, 검부스름하다, 회색 빛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흔히 아시는 누르 황자는 노랗다인데 이 위에와 아래가 바로 빛광의 변형자입니다. 그래서 빛광의 변형자에다가 밭전을 가운데 썼으니까 밭에 빛이 무슨 빛이야? 누름빛이야. 그러면 밭이 있는 곳은 어디야? 땅이야 라고 해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조금 더 우리는 심화 과정으로 보시면 사자소학이나 추구처럼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시면 하늘과 땅과 검다, 누르다인데 먼저 하늘천을 좀 구분을 보시면 하늘은 양을 상징하고 지는 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하늘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지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사자소학에도 아버지를 상징한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지가 교감하면 만물이 변화하여 초목이 번성하고 임금과 신하의 뜻이 서로 맞으면 도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자연 조화로 천자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리연 낮자를 외우시고 이런 뜻이 있구나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두 번째 구절도 짝꿍을 테니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홍황이라고 해서 지부자를 보시기 전에 지부, 집주 똑같은 집이지만 해석이 달라요.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널브렁, 거칠렁
넓다, 거칠다. 그래서 우는 넓고 주는 거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낮자가 돼야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낮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지우자를 보시면 집에다가 어조사 우자를 썼으니까 하나는 뜻을 담당하고 하나는 음을 담당해서 지우, 우리가 사는 집가보다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집주자도 보시면 집주라고 해서 똑같은 집이지만 여기도 말미암을 유 발음이 주가 됐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말미암을 유자는 다른 자와 결합하면 주 발음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좀 이따 지부와 집주는 구분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널브렁자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함께 공이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더니 홍수가 나더라 할 때 홍자예요. 성씨, 홍씨들이 쓰기도 하는 홍자죠. 그래서 넓을 홍자입니다. 마지막 거칠 황자를 보시면 위에 풀초 빼면 아래만 보면 물 넓을 황자인데요. 이걸 다시 다 파헤쳐도 됩니다. 거친 땅인데 위에 풀초, 아래 내천, 물, 그다음 가운데 망할망. 자, 풀초와 내천과 망할망이 들어갔으니까 거친 땅에 물을 조금 줘도 풀이 조금 잘 자라지 않다. 그 정도로 거친 땅이다.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넓게 펼쳐지고 풀은 약간 있는 거친 땅,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을 보시면 이제 이 우자와 주자를 좀 잘 보세요. 우는 사방 상하, 동서남북 상하를 상징하는 우로 봐서 은하계로 봅니다. 위를 해요. 주는 인간 세상을 보고요. 우는 공간이라고 보고 주는 시간이라고 보는 경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와 주가 만나야 우리가 우주,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상징하는 우주가 우리 인간이 우러러 천문을 관찰하고 굽어 지리를 살펴서 이와 기의 자연스러움을 알고는 상하, 사방, 고왕, 급내의 원리의 틀을 주목하여 우주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우주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라는 공간이 넓고도 넓고 거칠고도 거친 세상이다라고 해서 우자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넓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주자는 인간 세계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육지, 지구 이걸 거칠다라고 표현하는 아주 큰 뜻으로 천자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자문을 보시면 이렇게 천지현황, 우주홍황 8자를 당연히 배우시되 이 안에 있는 뜻도 꼭 읽으시고 이해하신다면 천자문 이해하실 때 상당히 지식이 높아집니다. 하늘천따지 노래도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천자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천자문 계속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어떤 글자를 배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영측 신수열장이라고 해서 1월 영측 신수열장 잘 보시면 이 신자와 숫자의 발음을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한자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보시는 날일자인데요.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축 해서 첫 구절의 해석은 날일, 달월, 해와 달은, 찰령, 기울축, 찾다가 기울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은 찾다가 기울다 해서 해일, 날일, 날마다 해가 뜨기 때문에 해일, 날일이라고 해서 태양을 그린 글자죠. 두 번째는 달월은 달을 그린 글자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쉽고 찰령자를 좀 보죠. 위에 있는 한자를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퍼져 있는 활 모양을 그렸다가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그림명을 써서 이렇게 활을 펼치듯이 넓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에다가 많이 뭔가를 집어 넣었다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퍼진 활 모양의 손, 퍼진 활처럼 큰 그릇, 그 큰 그릇에 찼다 해서 가득 차다인데 여기서는 날이라고 짝꿍이 되기 때문에 해가 찼다, 해가 떠올랐다, 해가 아주 환하게 하늘을 다 비추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울측자는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축성할 때 자주 보는데 날일 빼고도 기울측자인데요. 날일에다가 기울축을 해서 여기서는 기울기는 기울되 사람이 기우는 게 아니라 위에 날일을 쓰면 날씨하고 관계된 한자가 돼요. 그래서 날일, 시간. 그래서 뭐가 기울었냐? 달이 기울었다 해서 달과 기울측자를 짝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떴고 졌고 달이 기울었고 떴다가 다시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구절이 하늘과 땅, 우주를 배우셨다면 그 우주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또 공간이 움직이는 우리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계속 풀이하면서 이제 풀이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달이 기울었다, 해가 떴다. 1월 영축이라는 구절이 그 다음 등장을 합니다. 이걸 약간 좀 심화 과정으로 보시겠습니다. 해는 태양을 상징하고요, 불을 상징하고, 한낮이면 기울게 되고, 다른 반대로 음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하고, 보름이 지나면 기울죠. 기운다는 공통점은 다 있다가 없다가 반복하는 기상현상으로 보는 거죠. 천지은행에도 때에 맞추어 쥔태가 있다. 되었다, 안 되었다 한다라는 것이 1월 영측의 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낮자 보시고, 해와 달 이런 천문학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별진, 떼신, 별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간지지 용진자 할 때 많이 보셨는데 원래는 별자리 한자입니다. 그래서 별진, 조개 껍질과 살을 그린 그림이어서 또 어디 보면 조개신 이렇게 되기도 한데 여기서는 정확히 별자리로 보시고 떼신자, 별이 때가 되면 떴다가 졌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별진, 떼신, 별자리를 표현하는 한자에서 별자리 신. 그다음 뒤에는 원래 그 다음 뒤에 있는 한자는 별자리 수여서 우리 원래 잠잘 숙자로 아시죠? 그래서 별자리 수, 잠잘 숙이 별자리 수인데 잠을 잘 때 밤이니까 밤하늘에는 별이 뜨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면 좋겠고 집면 더하기 백사람 백자입니다. 집에 많은 사람이 잘 때 쓰는 숙자입니다. 집가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많이 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별자리 신과 별자리 수,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를 벌릴열과 베풀장, 베풀장이 벌릴장이 되니까 그래서 벌릴열자를 보시면 뼈 앙상한 알자와 앙상한 뼈 알자와 칼도를 집어넣어서 벌리다. 어떤 이 앞에 있는 죽은 짐승들을 칼로 벌려놓다라고 해서 벌릴열이 되는데요. 별자리들이 펼쳐져 있는 걸 강조하는데 한 번 더 펼쳐지게 표현을 다시 바꿉니다. 똑같이 베풀장을 당길장, 펼쳐질장으로 봐서 활을 길게 당기면 펼쳐지듯이 여기서 벌리다 별자리들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수열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별자리가 약간 발음이 바뀐다는 거. 진 발음으로 하셨다면 신을 하셔야 되고 잠잘 숙을 하셨다면 별자리 수. 그래서 별자리가 우리 동양에서는 28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펼쳐져 있는 우주를 좀 오늘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조금만 더
눈여겨서 들어가다 보면, 자, 땅에는 돌이 없는 곳은 모두 흙이죠. 하늘엔 별이 없는 곳이 모두 별자리입니다. 별이 각각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므로 별자리 수라고 하며 28수나 28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라는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 신, 별자리 수, 벌릴열, 베풀장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하늘과 땅, 우주에 이어서 해와 달도 있고 별도 있는 우리 세상을 오늘 그린 그걸 설명한 천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건 해와 달은 찾다가 기울며 별자리들이 벌려져 있네 라는 1월령지 신수열장을 배우셨습니다. 천자문은 그대로 노래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듯 한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의 천자문 다시 한번 또 영상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천자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것은 할례서왕 추수동장이라고 해서 할례서왕 추수동장 배우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찰한자를 배우시는데 찰한, 올레, 더울서, 갈왕입니다. 찰한 하니까 올레 하니까 자, 추위가 차가운 것이 와요. 더울서 갈왕. 누가 갑니까? 더위가 가겠죠. 그럼 더위가 가면 또 뭐가 와요? 추위가 와요. 이제 하늘의 별자리, 해, 달 배웠으니까 우리의 우주 공간에 날씨가 변하는 구절로 이어지고 있는 거를 계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천자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의미와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찰한자를 보시면 이 얼음빅면 빠지면 틈하라는 한자고요. 얼음이니까 그 집에 있는 틈 사이로 얼음바람이 들어오다 해서 춥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올레자 같은 경우는 보리맥자의 본자예요. 원래 보리맥을 지금 이렇게 쓰는데 원래 보리맥은 이 아래 있는 디저울 치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만 써도 원래 보리래자인데 지금은 올레로 쓰는데요. 유래를 좀 찾아보면 보리라는 것이 수확이 우리가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을 때쯤 추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중하게 오게 된 곡물이다 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었다 해서 나중에 그 보리를 오게 되었다 해서 올레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맥자와 올레자의 유래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보리맥이고 이렇게 하면 올레예요. 근데 여기서는 올레만 하시고 보리맥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음 더울서를 보시면 찰한자에다 이제 여기 보시면 날일 더하기 사람자니까 사람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덥겠죠. 더울서,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가는 피서라고 할 때 쓰는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항자를 보시면 뒤에 주인줄 쓰고 앞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여기에 보시면 걸어가다 라고 해서 자축거릴 척자죠. 그래서 자축거릴 척 더하기 주인줄을 써서 걸어가다 라고 해서 갈왕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주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 발음을 하지 않고 왕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살주자하고도 조심하셔야겠죠. 살주자는 앞에가 사람인 변만 붙으니까요. 그래서 갈왕은 자축거리다, 뭐 걸어가다, 주인이 가시네 이렇게 해서 갈왕 이렇게 해석하셔서 뭐 추위가 오면 더위는 가고 자연현상을 그렸던 한자라면 그 다음 보십시오. 조금 해석을 더 보면 추위와 더위가 서로 미루어서 한 해가 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계절이 서로 이어져 춥고 더움의 두 기운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해서 천자문 시작을 우주와 천지 만물의 순행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또 하나 이제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저장할 장을 보시는데요. 그러면 가을에는 거두어야 되고 겨울에는 저장해 두어야 그게 이치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추 그러면 벼화 더하기 불화인데요. 벼화에 불화를 썼는데 왜 가을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을에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다 건조를 좀 시켜야 됩니다. 겨울에 저장하고 먹으려면 수분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을볕에 곡식을 말리는 것들을 불화로 표현을 했고요. 정말 가을 되면 우리 먹을 것이 많이 수확이 되는데 다 건조를 하죠. 감을 건조하면 곶감이 되고 무를 건조하면 무말랭이가 되잖아요. 모든 나물들을 채 썰어서 말리기도 해서 겨울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말려야 된다 해서 불화를 쓴다고 합니다. 자, 거둘 숫자로 한번 보신다면 앞에 있는 한자가 넝쿨이라는 한자고요. 뒤가 칠복이니까 추수할 때 넝쿨은 제거하고 필요한 곡식들만 걷어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거둘 숫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겨울 동자도 보시면 천천히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 시대, 이게 얼음이 얼면 절대 녹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겨울동은 얼음해야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하는 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겨울에 자면 동면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천천히 다가오는 얼음이 얼어가려고 하는 겨울을 상징하는 한자고, 감출장자는 풀초 아래 착할장자인데 착할장 안에 감추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수, 신하, 창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신하, 어떤 신하가 이렇게 조각장, 나무와 창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저장해 두고 모아두고 감춰두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김치독 묻듯이 풀로 위에를 살포시 덮어요. 그래서 감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풀로 저장해 두다. 그래서 김치, 김장독을 연상하시면서 겨울에는 감추어야 된다.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다시 아까 추우면 보십시오. 오늘 배운 거. 자, 가을에 일단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면 만물의 봄이 되면 비로소 소생하죠. 여름에는 자라고요. 가을이면 익고 겨울이면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만물이 성장하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까닭은 모두 사계전에 순리며 우주의 진리이며 자연의 순리죠.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현대에는 이걸 지키지 않아서 자연이 거꾸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고 자연 재해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자연에 버려져서 그 자연이 썩어서 우리가 깨끗한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시기가 오겠죠.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는 순간 망하게 되죠. 자연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천자문도 시작이 하늘과 땅, 우주, 계절,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오늘 배우셨는데요. 음,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온다. 할례서왕. 가을엔 걷어들이고 겨울엔 저장한다. 추수 동장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천자문의 낮자도 아시지만 내 자식 의미도 아신다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구독 설정 해주시면 이런 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천자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건 유녀성세, 율려조양이라는 한자를 배우시고 뜻도 좀 배우시겠습니다. 유녀성세, 율려조앙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유녀성세, 윤달륜, 나물려, 이룰성, 해세라고 써 있습니다. 윤달륜, 나물려, 이룰성, 해세. 남은 달로 윤달을 만들어 해를 이루고 라고 써 있는데요. 먼저 윤달류를 보시면 윤달이 무엇이냐라는 해석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한자만 보실게요. 문문 더하기 임금 왕자입니다. 옛날에는 윤달이 되거나 윤일이 되면 임금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문을 닫고 계신다라고 해서 윤달이고, 요즘은 윤달이 되게 되면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수의를 준비하자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고 쉬는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윤달이 뭔지는 좀 이따 마지막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남을 여자를 보시면 밥식 더하기 나여입니다. 내가 먹던 음식들을 남겨놓다라고 남을 여인데요. 임금이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많은 반찬과 밥을 다 드시지 않고 남기면 임금을 모시는 시녀들이 궁중 여자들이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음식을 다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아랫사람 생각해서 조금만 드시고 남겨야 그 아랫사람들이 먹습니다. 임금이 맛있다고 다 먹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먹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밥을 남기다라는 뜻을 조금 인상적으로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룰성자는 천건무의 장정정인데 장정정은 16살 이상인 성인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장정들이 다 컸다,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천건무 더하기 이룰성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장정정이니까 이룰성자는 이 가운데 부분을 꼭 장정정처럼 횟수를 1획으로 쓰지 마시고 2획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관무, 장장장 하면 다 큰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해세자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 그칠지하고 아래쪽을 합치면 걸음보가 나오고요. 나머지를 보면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키다 내가 1년 내내 나라의 국경선을 잘 보초 쓰고 지키다라고 해서 1년 내내 걸어 다니며 뭔가를 지켜내는 그런 군인을 생각하시면서 지키다. 1년을 그렇게 채우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걸음을 걸으며 지키는 사람, 오랫동안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때요? 해세. 자, 이제 좀 설명을 보시는데, 윤달이 남고, 자, 남은 윤달이 1년이 이루다라고 해서 오늘은 우주의 계절이 아니라 시간 이야기를 하는 천자문입니다. 먼저 윤달을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 써놓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1년을 365일로 알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365번을 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365.2422를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아래를 버려버리니까 0.2421이 남죠. 근데 이 조그만한 이 날 수가 계속 겹치게 되면 이거를 반올림해서 0.25라고 봐요. 0.25가 4번이 남으면 일자가 되기 때문에 4년마다 1일씩이 남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하루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월 28일이 제일 짧으니까 거기다 하루를 넣어줘서 2월 29일.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은 2월 29일이 되는데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4년에 한 번 생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월에도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달을 30일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29.5일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큼 모자라요? 0.5일이 남게 되죠. 그래서 1년이면 11일이 남고 3년이면 33일이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30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쳐줄 수가 있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의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윤달을 계산하는데 갑자기 5월이 다시 한번 5월이 돼서 윤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달은 없던 것이 생겨서 귀신들이 모른다 해서 그 달 수의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귀신이 모를 만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은 거기서 행동 거치를 조심히 하고 조신하게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윤달과 윤희를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를 보세요. 윤달이 남았죠. 지금 제가 윤달 남았다고 표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윤달이 다 계산이 되어서 뭐가 됐어요? 1년에 이루는 과정의 하나의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남은 달로 윤달을 만들어 해를 이루고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의 윤달이 있는 해석법을 여기다 이렇게 문장에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데에 조화로운 음양을 보는데요. 법칙률, 법칙력, 고를조, 변량을 해서 이 법칙률자 6가지와 법칙여자 6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인간 세상이다라고 보는
글귀인데요. 법칙률은 앞에 있는 한자가 걸어다니다 뒤에 있는 건 분율이니까 자축거릴 적은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붓으로 다 기록하여 두다, 법칙을 정하여 두다 해서 율법, 율령할 때 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률력, 보통은 등뼈를 그린 그림이어서 등뼈력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음악이라고 표현을 했던 한자입니다. 고를 조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두루 주운데 조발음을 하고 앞에 있는 말씀 한자가 뜻이 돼서 고를 조, 조화를 이루다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변양자는 뒤에가 햇살양이고 앞에가 언덕부의 변형입니다. 언덕부는 붓으로 가면 꼭 저런 모양이 되죠. 언덕에 햇볕이 비치고 있다 해서 변양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해석을 약간 보시면 여기에서 이 법칙률자를 양의 음이라고 음악에서 음률여자를 음의 음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률은 양, 육년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기의 음률을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듯이 만들고 만물도 그런 조화가 되어야 순행이 되어야 진짜 인간 세상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이 우주가 하늘과 땅과 우주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방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 세상이다라는 큰 뜻을 지금까지 배우셨고,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계산에서 윤달 한번 보셨고 음악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천자문은 네 자씩 되어 있지만 낮자 공부는 기본으로 하되 정말 주안점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는 해석법일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이해하시면서 보신다면 천자문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천자 외우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문장 해석법도 아주 깊이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설정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